수영구에 국민들이 이렇게 수영구가 사업을 이렇게 펼치고 정책 방향 중에 1번과 2번이 순서로 놓은다면 어떤 순서가 나오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수영구 비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2019년도 그 부산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제일 우선순위 1번이 건강복지정책 강화고요. 2번이 문화관광산업 육성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에 5개월간에 거쳐서 올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이렇게 균형적 발전, 부산시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4개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지표가 주거 생활 환경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산업 경제, 세 번째가 인구 활력, 네 번째가 교육 문화 복지인데, 이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최근에 우리 도시 대상을 받은 그에 대한 신뢰도도 저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런 어떤 자료들, 지표들을 좀 참고로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 나온 자료를 참고해서 4개 지표를 한번 분석해서 우리 구 발전 방향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산 상위기관이 했던 자료들 이런 것들을 꼭 좀 참고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좀 메꿔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 성과의 7페이지를 보면 자체 외부 청렴도 측정이 9.25점이라고 이렇게 기표되어 있는데 확인이 되시죠? 예. 이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올해 지금 그 청렴도 조사를 낸 것은 아직 데이터가 기관에서 안 나왔던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고 국가권익위원회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신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도수 의원님 먼저 말씀하셨던 거는 사전 우리가 자체적으로 측정을 한 지수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희들은 매년 청렴도 평가를 해서 2017년도에는 종합적으로 2등급을 받았고 2018년도에는 3등급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이 청렴도 관리의 부분은 매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인데 지난 과정에 보면 1등급은 아직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데 2등급, 3등급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는 보고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청렴도 부분에 좀 많은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관이 공존하는 공간, 망미 어울림센터 건립이 저로서는 굉장히 크게 와닿습니다. 2024년에는 약 500평의 규모인 평생학습관,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관 공존하는 어울림센터가 건립되는 거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우리 단장님 그 자료 지금 확인이 되시죠? 예, 이게 평생학습관 건립이 진행 제2관을 건립을 제가 본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요청을 했는데 이 46억 원의 평생학습관 건립 기금이 최근에 또 한 번 어제 제가 말한 적이 있지만 사후에는 지금 현재 6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면 지금 뒤편에 보면 예산 확보 계획을 찾고 계신데요. 이 부분 정도가 이게 지금 현재 자료로서 확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내년도 업무 계획에 문화예술과 평생학습이 공존하는 공간, 망미 어울림센터 건립이 지금 추진 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총 사업비 65억 원인데 그 재원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평생학습관 건립 기금과 함께 생활문화센터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또 구에서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할 계획이 있고 지방비 나머지 특별 거부금 또 이렇게 해서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을 진행 사항을 보면 2021년도에 평생학습관 건립 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해서 폐지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실현이 되려면 이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지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는 이미 매입을 했고 우선 이제 생활문화센터 사업 공모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물론 공모 사업을 준비를 해서 뭐 선정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 하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일정 부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 특별 교부금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꼭 공모에 이렇게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저는 이게 내년에 그 평생학생 관리 기금을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을 그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내년에도 저희가 임기니까 그 기간 안에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착공도 좀 빨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난 그 추경 때 3차 추경 때 본의원이 질의를 하다가 나름대로 많은 고민 속에 결론을 좀 내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강안동 1239-7번지 매각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한 겁니다. 기존에 그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상임위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계획은 지금까지 제출한 건 연간 계획은 제출한 적이 없는 거로 본의원 확인이 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총괄 현황을 보고를 드리려면 매수하고 매각하는 재산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매각하는 경우라든지 매수하는 경우는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 보고를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안동 1239-7번지를 매각해서 매각 대금으로 13억 4,7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매각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그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 과장님께서 그 보고 대상에서 예외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본건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도시 재개발 구역으로 수영구청장이 고시를 한 지역입니다. 이 경우는 도시정비법상에 그 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것은 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도시정비법상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도시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추진되는 사항인데 그걸 우리 재산관리법상의 그 계획 수립 대상은 아니다. 이래 지금 현재 규정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주민이 공공으로 이용되는 공유재산이 처분이 되었어요. 처분이 되었으면 의회 이 사항을 알려야 돼. 의회 의원들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가 하나고, 두 번째는 그 금액이 10억 이상 될 때는 예외 사항이 아니더라도 예외 사항이 아닌 것은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됩니다. 그거를 매각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거 매각되고 난 대금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그 예산을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계획을 잡을 거냐 하는 점에서 이 보고가 정상적으로 돼야 된다. 또 그런 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건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법상에 처분 배제 대상, 그게 관리계획 배제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의를 드리고 싶은데 향후에 10억 이상 공유 재산을 매각 처분할 시에는 10억 이상입니다. 뭐 금액이 좀 작은 거는 어쩔 수 없는데 10억 이상 될 시는 의회에
보고 안건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이 제도 정비가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좀 보완이 필요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 협조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상에는 방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대로 10억 기준으로 관리계획은 수립을 배제한다.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 매각 처분에 관련된 우리 행정의 운영의 프로그램 쉽게 말해서 진행 과정들은 좀 제도 개선을 과장님도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본의원도 이 정례가 끝나고 나서는 추진할 예정인데 과장님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를 보면 부정 불량식품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는 업소 수가 3,577군데로 돼 있고 2020년도에는 업소 수가 3,753개로 이렇게 돼 가지고 걔가 점검 건수가 나와 있는데 실적을 작년하고 대비해 놓으면 이분 2020년도에 굉장히 점검 건수가 거의 배 이상 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작성 기간이 2019년 11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2019년도 점검 실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2개월간 실적이고 2020년 실적은 202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적이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개월간을 합치면 점검 건수가 2019년도 2개월에는 408건이 되고요. 점검 건수가 2020년도 10개월 동안에는 988건이 됩니다. 그럼 이걸 두 개 합치면 1,400건 정도가 점검 건수로 점검을 나갔다는 이야기인데 365일 중에 어떻게 1,400건이 가는지 좀 설명 좀 해보시죠. 식품위생감시원 4명이 항상 있습니다. 감시원하고 우리 위생지도계 직원하고 민원사항하고 같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간제 임기제가 한 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점검한 단속 업소 수로 기재한 겁니다. 올해가 과장님 유독히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배달해서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상황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네. 그럼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소들은 낮에보다는 밤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 3개월 정도는 전 직원이 야간 단속을 실시를 했었고 또 별도로 위생지도계는 코로나 발생 이후에 또 2인 1개조로 편성이 돼서 주에 2회 정도 야간 단속을 하고 또 배달앱 단속은 특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단속 기간 내에 계속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배달업소들을 좀 중점적으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은 그걸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의원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2050년까지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향후 30년 후에는 진짜 우리 인류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지장을 줄 정도의 지구 위기, 말 그대로 기후로 인한 기후 위기, 지구의 환경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고 수용구도 향후 5년, 2019년도의 용역 보고서를 보면 한 300억 정도, 1년에 한 60억 정도의 사업이 우리 에산스에 녹아 있습니다. 본의원에 하나 더 제의를 드리는 것은 해당 부서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 해당 과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해당이 되겠지만
구체적인 사례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실천 방안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공론화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는 전 직원 기후변화 교육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기본으로 해서 기후변화 적응 업무 시책에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제가 2019년도 하반기경에 이렇게 발의해서 제정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 근익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51개 사회복지시설의 전체 직원 수를 보면 689명의 사회복지사는 252명으로 혜택은 252명 정도가 받고 그 외 부분 그 종사자들은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같이 근무하면서 이런 개입이 생기고 있는 이 사항을 국장님께서는 확인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걸 또 더 개선 방안이 있을는지 본인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 지급하는데 굉장히 조금 세심하게 이렇게 기준을 정해야 해서 복지사 라이센스가 있어야 이제 아마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뭐 이게 복지란 게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다만은 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연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하는 직원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하는 그런 어떤 방향을 트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향후에 이러한 지급으로 인해서 효과가 극대화가 되고 있다라고 2년차, 3년차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좀 확대 지급하는 그런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영구에 51개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및 기타 직원들이 이런 어떤 인권 침해 실태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런 복지 업무를 담당 공무원 이 부서에 전부 전화로 녹음이 될 수 있도록 설치를 다 했고요. 그리고 상당실에 이제 칸막이로 해가지고 인권 보호 등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필드인 복지관 이쪽에도 앞으로 점차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적인 어떤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고 또 정신적인 그런 업무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분이 사회복지사와 그리고 또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향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좌수영 일원에서는 공공 와이파이 설치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셨죠. 지금 수감 자료를 보면 광안 일원은 지금 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 거로 기표가 되는데 지금 설계 용역 중이신가 보네요. 좌수영성 스마트 둘레길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한 기기와 현재 서울 경기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에 기기는 새 거를 부착했겠지만 기기의 용량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진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던데요. 기기가 서울 경기 쪽에는 상당히 좀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기기를 갖다가 지금 발표를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 기기가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조금 좀 이렇게 폭넓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 용역 결과가 지금 나왔으니까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가지고 좀 더 상세히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상세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1년이나 2년이나 3년에도 계속 써야 되는데 한 4, 5년 후에 그때 설치했는 모든 기기들이 기기 종류가 돼가 어느 정도 수준밖에 안 되어가지고
물론 뭐 지금 첨단 장비보다 가격은 조금 헐다. 뭐 이렇게 공급이 뭐 이렇게 손쉽다 하더라도 이만한 빅데이터를 생산할 수가 없다고 했을 때의 문제.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염려가 되거든요. 한번 전문가들의 뭐 용역 결과, 설계, 관련된 기기 선택, 그리고 향후에 스마트 시티에서 우리가 최첨단 스마트 시티 조성의 기반이 되는 그런 어떤 올바른 선택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을 할 당시에 지역 현안도 보고 지역의 민원도 접해 보니까 그 학부모들에 대한 어떤 그 안전에 대한 어떤 긴장도는 굉장히 높다. 요즘 그런 상황이고요. 하나 가령 예를 들면 광안 사동에 위치하는 호암초 같은 경우는 그 지형적인 어떤 특성이 있어서 뭐 불가피하겠지만 과장님 어떠세요? 거기는 정말 그래도 그 다른 수미 망밀보다는 정말 상황이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에일리넷들 공사로 인해서 거기가 좀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공사가 완료되면 그게 폭이 좀 넓어지고 조금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 4억 구비를 확보해서 이제 그 에일리넷들 입주하는 시점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하나의 건의안을 드리면요, 그 한참 등하교 하는 시점에 인원을 좀 많이 배치하면 어떨까 이렇게 다른 학교보다 인원을 안내하는 인원들 그 기간제 있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 관련된 것들을 인원을 좀 뭐 시설이 안 되면 사람이라도 배치를 해서 그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이 건의를 드립니다.